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까지 파헤쳐 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문 외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찾은 첫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 조문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건데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돼 있는 웨스트민스터홀 방문해서 조문하고 조문록을 작성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현지 교통 통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계획을 취소했고요. 현지 시간 19일 오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장례식 미사에 참석한 뒤에 사원 인근의 처치하우스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했습니다. 일단 조문록 살펴보면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명복을 빌며 영국 왕실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힘써오신 여왕님과 동시대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라면서 이제 조문록을 작성을 했고요. 네. 지금 조문 홀대 논란이라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공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 교통 통제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외교 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였으면 되는 일이다라면서 조문은 일종의 패키지인데 윤 대통령은 육개장 먹고 발인 보고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일정은 시골 이장님이 장에 가는 일정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의 조문 홀대 논란과 관련한 이런 비판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글쎄 일단 뭐 조문 홀대라는 얘기는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문 취소 논란이겠죠. 그러니까 홀대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홀대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홀대 논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다만 외교부 외교부하고 대통령 의전 비서관실이 상당히 좀 준비는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전 조율도 좀 미숙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부분은 좀 질타받아 마땅하다, 뭐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18일 날 오후 3시 30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영국 당국은 오후 2시에서 3시 이후에 도착한 그 정상들은 조문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조문록 작성으로 이제 가름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문을 못하면서 이 뭐 저 조문 외교인데 왜 조문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야당의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걸 뻔히 이제 그 영국의 어떤 교통 통제라든지 지금 뭐 지금 좀 100여 개 국가에서 정상급 한 500여 명이 이제 몰려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이제 비행기 연착이라든지 뭐 교통 통제나 이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부족했던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 보이고요.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해서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이 돼 있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그렇죠. 할 수 아까 있는 이제 거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였으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그 외교부나 이제 의전비서관 쪽에서 이런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짜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외교부나 의전비서관실의 어떤 지금까지 쭉 하는 일처리 실력을 보면 상당히 좀 미흡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상당 부분 좀 대대적인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제 강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조문 취소를 주장하면서 이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고요.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사실 왜곡이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주요 7개국 국가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물론이고 왕치산 중국 부주석도 국민 자격으로 조문을 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정상은 가능한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만 조문을 못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안 수석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영국을 도대체 왜 가느냐.
대통령 부부의 조문이 자진 취소인지 사전 조율 없는 방문으로 조문이 거절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네. 강조하기도 했죠. 예. 또 앞서서는 이날 한때 윤 대통령이 이제 G7 정상들과 달리 조문 일정에 공식 초청받지 못해서 영국 왕실과 정부 측으로부터 불충분한 의전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정보지가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찌라시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는 이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런 이제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행보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뭐 향후에 한번 이런 부분 관련한 상당한 정비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측에서도 이제 홀대는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영국 왕실에서는 차량, 의전, 각별한 예우를 표했고 조문록 작성도 왕실의 안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면서 이거는 국내 정치를 위해서 폄하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돈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 외교활동 중에는 여야가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활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응원하고 이때는 좀 예의를 갖춰야 한다라는 건데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입장까지 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대통령실의 그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제 뉴욕에 도착한 뒤에 이제 이어가자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영국 왕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각국의 정상들이 모두가 일찍 와도 낭패일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의 시간을 분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개 국가에서 500여 명의 이제 정상급 인사가 이제 영국에 속속 도착하다 보니까 이제 분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갔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조문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장례식 미사에 참석한 뒤에 그 사원 인근의 처치하우스를 찾아서 조문록을 작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애초에 이제 조문록 작성은 윤 대통령의 도착 첫날이었던 그 전날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는데 현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서 영국 왕실의 시간 조정으로 하루 미뤄졌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제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그리고 파키스탄의 총리, 모나코의 국왕, 그리스 대통령 그리고 오스트리아 대통령 등 다수의 정상급 인사가 조문을 하지 못하고 조문록 작성만 했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참배가 불발됐거나 뭐 조문이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일각에선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주장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하기도 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윤 대통령의 조문 취소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민주당은 추모를 위한 정상 외교를 왜곡하지 말라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례식 조문을 하기 위해 가 계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도를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집권당이었고 대통령의 외교가 어떤 의미를 가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 활동 중이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윤 대통령의 조문 외교 뭐 논란을 낳았습니다마는 일단 런던에서의 일정은 끝내고 이제 미국 뉴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의 연단에 서게 되죠? 그렇습니다. 회원국 정상 가운데 이제 10번째로 연단에 서게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1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설에서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같은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 뉴욕 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건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유엔 총회 참석 위해서 뉴욕으로 향한 상황이고요. 네. 우리 측은 유엔 총회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 가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 이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모양새가 조금은 이상해진 그런 모양인데 왜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온 건지 좀 궁금하고 한일 정상회담 성사될 수 있을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적어도 그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에 읍소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건 상당히 불쾌한 일이고 그렇죠. 그렇게 그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국민 감정상으로도 뭐 한일 정상회담에 있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뭐 꿀리는 상황에서 뭐 일본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자세로 그렇게 뭐 정상회담을 애걸복걸하는 형식의 그런 태도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오히려 몰려갈 수도 있고 예. 거기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더욱더 이거야말로 이제 외교 참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자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이제 전 세계 편으로 이제 뉴욕으로 출발한 상태고요. 기시다 총리는 뉴욕 체류 중에 영국, 튀르키예, 필리핀, 파키스탄 등과 양자 정상회담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는 현재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답했어요. 네. 아니 도대체 한국이 튀르키예나 필리핀이나 파키스탄보다도 못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에 이렇게 밝혔어요.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마스노 하루카츠 일본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 결정된 바 없다. 같은 날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후 일본 언론도 이제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불투명하다. 유엔 총회 때 양국 정상이 만나더라도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윤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 중인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한일 정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노코멘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윤 대통령이 이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이제 거듭 밝혔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도 이제 만남의 기회를 완전히 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 그 대통령실의 지난 15일 발표대로 30분 정도 진행되는 이제 공식 회담이 될지 아니면 이제 일본 언론의 어떤 보도대로 짧은 시간 이제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그칠지는 아직 이제 분명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될지 말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지금 열렸거든요. 박진 외교장관 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55분 정도 이제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 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게 아무래도 강제징용 배상 해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 교환이 심도 있게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외교장관 회담 뉴스인 부탁드리고요.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약 2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또 어떤 현안이 좀 논의가 될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 문제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북핵 문제를 위한 협력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또 양국 간의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그 파트너십 구축하기 위한 방안 등도 이제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앞서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에서 성사된 한일 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졌어요. 북한의 이제 핵무력 정책 그 법제화와 관련해서 한미일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한일 양측이 전하기도 했고요. 외교부는 이제 두 장관이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엄중한 한반도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또 이번 회담에서 이제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박진 외교장관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일 간은 무비자 입국 재개에 관해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는 하지만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양측의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0월부터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또 전망이 되던데요. 뭐 각종 언론 보도가 이제 그렇게 네. 나오고 있죠. 네. 자, 뭐 한일 외교 관계는 항상 그 미묘하기 때문에 참 예측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 이번 뉴욕에서 열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틀째 대정부 질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영빈관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외교 통일 안보 주제로 이어졌는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영빈관 신축 계획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느냐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했고 한덕수 총리는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일을 관장하는 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인 기재부 예산실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이 된다면서 이 신축 이거를 전혀 숨길 의지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반영될 수 없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다 이런 말인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겠죠.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런 국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이와 관련해서 관여하는 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아마 상당한 그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김건희 여사도 조심을 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다만 이것이 그 이번에 그 영빈관 신축 논란이 나오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에 그 김건희 여사와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뭐 옮길 대통령이 거야. 되면 영빈관을 네. 옮기겠다고 그 뭐 도사의 말을 뭐 듣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이 라디오 출연에서도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아주 상당한 정치적 패착이라고 제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이제 철회하라고 네.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그거는 이제 빠른 판단이었죠. 그렇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국회 답변을 통해서 이런 것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중이 반영돼서 용빈관 신축 계획을 짜고 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어쨌든 그 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일종의 그 이 정권의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특히 이 영빈관 신축 논란은 아까 그런 통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측면인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하면 뭐 계속 아주 상당히 좋은 공격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한 총리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영빈관 신축 사업을 뭐 숨기려 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 어떻게 예산을 감히 숨길 수 있겠느냐. 국회 심의도 받고 감사원 심의도 받고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숨길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숙했고 어디 정무적 감각을 상당히 상실한 그런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원 알고 계셨느냐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물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이에 대해서 본인이 허수아비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거나 문제가 되니까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는 한 총리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상당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죠. 금액도 총리나 크고요. 국무조정실 이쪽에서 몰랐다는 것은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반응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오늘 그 이와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 전체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조차도 그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을 두고서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다그치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 특히 이제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논란에 대해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대답하는데 이제 문제를 집중 제기했는데요. 송 의원은 이제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을 향해서 중요한 국가 의제의 의사결정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과 총리가 알도록 하는 책임이 국무조정실의 존재 이유라면서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냐라고 이제 추궁을 했거든요. 네. 이어서 도대체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면서 국무조정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고요. 박 차장은 실무진은 이슈와 직후에 보고를 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송 의원은 진작 알았어야 한다면서 이거는 직무유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또 여당 간사인 그 정무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역시 몰랐다고 하는 총리의 답변 그것도 틀린 자세라면서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복지부동이다. 이런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조문 논란도 사실은 외교부나 의전비서관실에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사전 조율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했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빈관 신축 논란도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떡하니 그냥 예산만 넣는 것은 상당히 정무적으로 좀 미숙한 자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여권이 이처럼 이제 정부를 질타하고 나선 것은 이제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을 둘러싸고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졸속 신속 추진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제 비난이 제기되자 그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뭐 그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뭐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될 줄을 몰랐다라는 해명으로도 글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